호주 야클럽 TV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투박입니다. 여러분들이 호주 영주권, 호주 유학 구이민이라는 그 긴 터널, 짧게는 5, 6년, 길면 7년 이상 걸리는 그 긴 터널을 달려가다 보면 이 마음이 이렇게 동요, 업다운이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 착각의 오류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지난 10년 중에 호주 영주권 유학에 도전하는 가장 많은 케이스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마 저희 호주 유학 클럽, 네이버 카페 호주 유학 클럽의 제니 쿠키님이 아닐까. 아마 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은 다 제니 쿠키님 잘 아실 겁니다. 제니 쿠키님이 지난 10년 동안 종종 학생들이 이런 착각의 오류에 빠질 때 그런 것들을 다 취합해서 한 10가지 정도를 정리해서 제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각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영주권 유학 구이민에 도전하고 그 긴 터널을 달려가고 계신 분이고 종종 마음의 동요가 있다라고 하면,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그 제니 쿠키님이 이야기하는 그 착각이 아닐까, 한 번 정도는 되짚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들어가 보시죠. 호주 영주권 나는 될 거라고 흔히 하는 착각 10가지. 자, 호주 영주권 나는 될 거야. 착각 첫 번째, 나는 열심히 했으니까. 열심히 했으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열심히 했으면 뭔가 그게 상응하는 보답, 결과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영주권 유학은 좀 다릅니다. 이 영주권 유학은 철저하게 내가 처음 방향 설정이 얼마나 잘 됐는지, 12시라 그러면 12시 방향을 딱 해서 내가 정조준해서 열심히 노를 저어야죠. 뭐 도로는 11시, 도로는 1시 방향으로 저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3시, 9시 방향으로 노를 저는다는 거는 영원히 12시로 못 가는 거죠. 그러면 절대 열심히 했다고 해서 결과가 나오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도전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그 방향 설정이 얼마나 합리적인지 좀 전문가의 좀 조언을 받아서 방향 설정을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열심히 달려가셔야죠. 자, 착각 두 번째, 비자 조건이 나에게 유리하게 바뀔 수도 있다. 이건 어떤 거냐면요, 사실 영주권 유학이 5년, 6년 걸린다 하더라도요, 5년 딱 지나면 내가 영주권이 딱 손에 쥐어진다라고 하는 개런티만 된다라고 하면 누구든지 그 힘의 동력을 받고 갈 수 있어요. 우리 군생활 할 때 아무리 힘들어도 어떻게 되죠?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내 제대 날짜는 정해져 있다. 이게 가장 내가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었잖아요. 근데 영주권 유학은 그 끝나는 시점이 대충 이 정도는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변수가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힘들어지면, 야, 비자 조건이 나에게 유리하게 바뀔 수도 있지 않아?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자 조건이 나에게 유리하게 바뀌기를 바라기보다는 내가 영주권에 유리한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내가 바뀌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죠. 예를 들면 영어 점수, 학력 점수, 경력 점수, 뭐 심지어는 뭐 CCL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내가 내 조건을 바꾸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자, 착각 세 번째, 영어 점수. 뭐 호주에서 공부할 거니까 나중에 준비하면 되지 않겠어? 네. IELTS 6이 겨우 안 되는 사람이 아무리 목숨 걸고 공부한다라고 해서 이치 8을 될 거라고 계산을 한다? 이건 무리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10대 중반이다, 뭐 조교학부터 와서 호주에서 공부한다, 근데 지금 내가 영어가 안 된다, 괜찮아요. 호주에서 하이스쿨 다니면서 영어 준비하고 대학 다니면서 준비하면 되는데, 30대 후반인데 지금도 6.0 겨우 나오는 분이 나는 8.0이 될 수도 있지 않아? 그럼 8.0에 계산하고 한번 계산을 해보자. 이거 별 의미 없는 계산입니다. 그래서 오토바이가 항상 여러분들이 제게 이제 이메일 주시고 문의를 주실 때 제가 밑에 이메일 하나 드릴게요. 제게 이메일 주시면요, 여러분들의 이력서, 학업 이력, 뭐 경력, 이런, 그러니까 학교 이름까지 정확하게 좀 주시는 게 좋습니다. 한국에서 어떤 대학을 다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어적인 어떤 능력치를 가늠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력서랑, 그리고 여러분들이 호주에서 하고자 하는 전공, 그리고 실제 현재 영어, 여러분들이 3주 안에 보신 영어 시험, 수개월 달려가서 본 영어 점수 말고요, 그냥 3개월 안에 딱 시험 봤더니, 정말 시험 유형만 파악하고 시험을 딱 봤더니 영어 점수가 뭐 6점이 나왔다, 7점이 나왔다, 이 점수만 알려주시면요, 호토바이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호주에서 수년간 공부한 다음에 최종 그 맥시마이즈 된 그 점수가 몇 점일지 맞추기는 어려워도요, 적어도 여러분이 8점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다, 7점에 겨우 도달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도 6점 이상 못 간다, 그거 맞출 수 있거든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게 이메일 주세요. 자, 착각 네 번째, 누구나 알고 있는 방법 말고 은밀하게 좀 뭔가 이렇게 좀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자, 여러분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호주에 많은 교민분들 뭐 대략 한 뭐 20만 명 가까이 한국 분들이 거주하고 계신데요. 그들 중 상당 부분들은 이제 영주권 시민권자로 호주에서 생활하고 계시잖아요. 만약에 이런 좀 다른 방법, 좀 이렇게 돌아가는 혹은 뭐 이렇게 뒷문이 열려 있다라고 하면 그분들 조카, 사촌 다 왔겠죠. 예. 없습니다. 그런 방법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호주 비자는 그냥 정해진 그 방법대로, 다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건지 좀 전문가의 손을 빌려서 뭐 이민 변호사나 이민 법무사님의 도움을 좀 받아서 이렇게 조금 서류 준비를 미리미리 좀 잘 할 수 있는 뭐 그런 정도지, 경로 자체가 다른 경로가 있어서 뭐 이쪽 길로 가면 뭐가 쇼컷이고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착각 5번째. 내 영어 실력, 학력, 경력보다 역시 인맥이 중요하지. 네, 호주 인맥 중요합니다. 한국 못지않게 호주도 인맥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조금 다른 차원의 인맥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A 직장을 다니다가 B 직장으로 옮겨가잖아요. 그럼 B 직장에 인터뷰를 할 때 대부분 호주에서는요, 그 레퍼런스 체크라고 그래서 B 직장에서 A 직장에 나와 같은 파트에 있었던 그 슈퍼바이저나 매니저에게 컨택을 해봅니다. 이 사람 어땠냐고요. 근데 한국은 뭐 좋은 게 좋다고, 그리고 또 뭐 그 전 직장의 담당자한테 연락해서 확인하는 경우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호주는 이게 보편적이에요. 예, 대부분 다 이렇게 체크하고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부동산에서 집을 렌트할 때도요, 이 사람이 이전 렌트했던 그 관리했던 부동산 있잖아요. 거기 부동산 프로퍼티 매니저한테 연락해서 이 사람이 렌트비를 잘 냈는지, 지분 계약에 맞춰서 나갔을 때 집 상태를, 그 컨디션을 잘 유지하고 갔는지 뭐 이런 것들 다 체크를 하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인맥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직장 생활 하면서 구성됐던 그 인맥이 내가 다른 직장으로 옮겨가거나 좀 더 나은 포지션으로 갈 때 다 연결되고 소개하고 이렇게 되는 차원의 이제 인맥이거든요. 그래서 뭐 한국처럼 뭐 같은 학교, 같은 뭐 지역 향후회 뭐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형성되는 그런 인맥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무리 인맥이 잘 갖춰진다고 해서 이게 비자로 직결될 수는 없어요. 비자는 철저히 호주 정부 소관이거든요. 개인이 뭐 어떻게 주고 안 주고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잡을 구하고 취업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비자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여러분들이 정도를 밟아 가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착각 6번째. 스폰서 해주겠다는 고용주만 있으면 장땡. 이건 어떤 거냐면 이제 취업 이민이 있고 점수제 이민이 있잖아요. 점수제 이민은 이제 정해진 그 룰에 따라서, 점수표에 따라서 점수 계산을 하는 것이고요. 취업 이민은 내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스폰서, 나를 고용해주는 고용 회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회사도 심사를 하고 나도 심사를 받고 둘 다 통과하면 정부가 비자를 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종종은 고용주가 뭐 어떻게 하면 비자가 나오는 이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즉, 내 비자는 물론 고용주가 동의를 해주지 않고 고용주가 스폰서를 해주지 않으면 내 비자가 진행이 안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비자 자체는 고용주가 주는 건 아니죠. 보통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취업 비자를, 단순히 취업이 아니라 그 회사를 통해서 내가 취업 비자를 받으려면요, 그 회사도 심사 받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회사가 이 사람을 고용할 때 그 사람에게 제공된 그 포지션이 그 회사에 합당한가?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카페에 들어갔는데 회계사를 뽑는다? 조그만 카페에서 회계사를 직접 고용하지는 않잖아요. 그 카페가 프랜차이즈라 뭐 전국에 뭐 수십 개 카페가 있다 이러면 모르겠지만, 조그마한 뭐 10명 일하는 카페에서 정식 회계사가 필요하다, 이거는 뭐 상업적으로 논리적으로 안 맞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 포지션이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카페에서 셰프가 필요하다, 이거는 합당할 수 있죠. 그래서 그 포지션이 일단 합당해야 되고요. 그런데 취업 비자가 형성되려면 그 합당한 포지션에 이 사람이 비자가 해결될 때까지 수개월을 기다려준다? 그거 안 쉽죠. 그리고 그 스폰서가 해결되려면 회사는 뭐 거의 한 8,000불 가까이 비용을 들어가면서까지 회사도 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정한 스폰서 찾는 게 참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건 저쨌건 스폰서만 찾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 이런 착각에 빠지기 쉽고, 그 고용주가 내 비자를 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비자는 호주 정부가 준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착각 7번째. 오래 버티다 보면 답이 나오겠지. 이건 정말 무서운 거예요. 호토바기가 이 부분은 정말 제가 학생들 상담할 때 강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영주권 유학 후 이민 도전하시는 분들이 20, 30대가 많잖아요. 뭐 20대, 요즘은 뭐 10대 후반,
고등학교 과정부터 시작해서 뭐 영주권을 염두에 두고 공부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뭐 이런 분들은 영어적인 제한이 좀 적기 때문에 영주권에 훨씬 더 유리해지고요. 30대 중후반이 넘어가신 분들은 나이 점수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기회가 좀 적은데, 호주에서 이제 수년간 공부를 하고 졸업하고 또 졸업 비자로 또 여러 가지 경력이랑 뭐 이런 것들 영어 점수를 만들어 나가다 보면 지쳐요. 지치고 정말 뭐 이렇게 앞이 안 보이거든요. 그럴 때 종종은 어찌어찌 내가 그냥 호주에 오래 버티기만 하면 뭔가가 비자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정말 막연한 희망을 갖게 되거든요. 이게 왜 무섭냐면, 그런 분들의 결말은 결국은 비자가 없어서 불법 체류를 할 수는 없으니까 결국은 어느 순간 한국에 돌아가야 합니다. 근데 그 한국에 돌아가는 시점은 정말 내가 호주에서 이 비자 저 비자 해볼 수 있는 비자는 다 해보고 더 이상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돌아가거든요. 즉 호주에서 이미 수년을 보내셨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20대 후반에 호주 오셔가지고요, 호주에서 4, 5년 정도를 보내신 다음에 30대 중반이 다가오는 시점에 한국에 돌아가게 됐다? 암담하잖아요. 정말 암담하잖아요. 이런 분들은 처음부터 제대로 된 방향 설정을 하고 도전하다가 이 길이 아니다 싶으면 빨리 판단하고 빨리 좀 한국에 돌아가는 게 앞으로 한국에서 뭔가 다시 또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한국 사회는 그 시기랑 나이가 또 중요하게 작용하는 사회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그렇게 길게 막 여러 가지 비자 방법을 써서 버틸 때 같이 버틸려고 하시기보다는 깨끗하게 훌훌 털고 한국에 돌아가서 새롭게 또 호주에서 뭐 제대로 된 학위를 받으셨으면 또 그 학위를 이용해서 또 열심히 또 한국에서 부딪혀 볼 수 있겠죠. 자, 착각 8번째. 이것저것 안 되면 결혼이라도 하면 되지.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뭐 결혼으로 영주권 해결한다, 뭐 이거는 뭐 우스갯소리로 하는 것 같은데 조금 제가 높아심에서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그런 케이스가 몇 건 있었거든요. 한국 여학생 중에 뭐 싱글일 경우에는 주로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일 경우고, 대부분 결혼 정년기에 있는, 뭐 정년기라는 표현이 저는 적절치는 않는데 어쨌든 결혼을 보통 20대 후반 30대 뭐 초중반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영주권 유학의 터널을 통과할 그 시점이 결혼을 하게 되는 시기와 비슷해요. 비슷하다 보면 또 호주에서 생활하다 보면 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하고 그 결혼을 통해서 비자까지 해결되면 물론 금상첨화겠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같은 유학생 신분에서 한국 사람끼리 만났어요. 그럼 우리가 한국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한국 사람 만나고 뭐 2, 3개월 교제하다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 것이다 어느 정도 알잖아요. 대화도 해보고 하면, 그죠? 근데 다른 나라 사람일 경우에는 이 사람이 정말 깊이 있게 어떤 사람인지 알기가 쉽지 않아요. 어떤 얘기냐면,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 학생 중에 이제 시드니에서 회계학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학생이 정말 뭐 저희가 보통 유학 수속을 진행하다 보면 뭐 학교 수속만 끝나고 또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덜어놓으면 영주권이 해결될 때까지 뭐 7년 이상을 정말 긴 시간 동안을 이렇게 종종 연락을 하면서 또 이민법이 바뀔 때마다 또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 학생이 되게 뭐라 그럴까, 뭐 얼굴이 퉁퉁 부었어요. 한참 얼굴이 뭐 이렇게 뭐 밤새 뭐 울다가 이렇게 아침에 저를 찾아온 것 마냥 얼굴이 부은 채로 오셨는데, 임신을 해서 이제 오신 거예요. 임신은 축하할 일인데 왜 뭐 결혼 안 했어도 또 뭐 남자친구가 있을 거 아니냐 이러니까, 남자친구가 이제 파키스탄인 거예요. 그래도 뭐 또 나라라고 우리가 선입견을 가질 필요 없죠. 또 파키스탄에 또 좋은 남자친구를 만났으면 왜 또 어떻게 잘 이야기해서 하면 되지 않냐라고 하니까, 자기가 임신했던 사실을 남자친구한테 얘기했더니, 남자친구가 이미 비자가 오버스테이 된 거예요. 불법 체류인 거예요. 물론 그 파키스탄 친구도 처음에는 학생 비자로 왔겠죠. 그러나 이제 여차저차 비자를 여러 가지 방법을 쓰다 보니까 비자가 더 이상 연장이 안 됐던 거예요. 물론 그래서 이 한국 여학생을 만났다 뭐 이렇게 단정 짓기는 어려운데, 객관적인 입장에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럴 정황이 상당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호주에 어떻게 해서든지 좀 더 체류하려고 뭐 이제 또 동반비자나 이런 걸 또 이렇게 해보려고 이렇게 하는 수단으로 한국 여자를 사귄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그 아기를 넣을 수도 없고 정말 뭐 난감한 상황에 처하는 이제 그런 경우도 종종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주에 유학구 이민에 도전해서 달려갈 때는 뭐
뭐 정말 작은 케이스입니다. 정말 뭐 많은 학생들이 다 이런 상황에 놓인다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은 좀 낯선 한국 사람이 아닌 낯선 누군가가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아주 이렇게 좀 호의를 베푸면서 다가오면 조금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호주 영주권 나는 될 거야. 착각 9번째. 이민 전문 상담보다는 카드라 통신에 의존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 카드라 통신은 여러분들이 도전하기 전에 활용하십시오. 네.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양한 얘기 다 들어볼 수 있죠. 다 누가 영주권 잘 받았다는 뭐 그런 장밋빛 희망만 가지고 도전하면 안 되니까, 그죠? 실패하고 돌아온 사람 얘기 또 뭐 이런 얘기, 그게 그 사람의 개인의 문제인지 아니면 호주 정부가 이민법을 바꿔서 영주권을 못 받은 건지 뭐 어떤 거든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건 좋은데, 일단 여러분들이 방향 설정을 제대로 하고 도전에 나아갈 때는요, 더 이상 카드라 통신에 의존하면 안 됩니다. 혹은 뭐 뭔가 좀 확인할 사항이 있다 그러면 비용이 들더라도요, 가까운 이민 법무사를 만나서 조목조목 좀 짚어달라고 해서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이 그 수년, 그 중요한 시기에 그 수년을 투자하면서 그 어마어마한 자금을 투자하면서 도전하는 이 과정에서 카드라 정보에 의존해서 방향 설정을 변경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호주 영주권 나는 될 거야. 마지막 착각 10번째. 네, 이민법, 기술심사 이런 건 난 몰라. 그냥 나는 공부만 할래. 그래서 서류 줄 테니까 법무사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네. 물론 제대로 된 법무사님을 만나서 위임을 하는 건 좋은데,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비자의 어떤 메커니즘은 여러분들 스스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법무사님한테 요구할 건 요구하고, 또 이민 변호사라 그러면 이민 변호사한테 또 요구할 건 요구하고 확인할 건 확인하죠. 그냥 뭐 서류만 몇 개 던져주고 알아서 그분이 다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되게 위험한 요소입니다. 만약에 뭐 어떤 연유에서든지 그 법무사님이 뭐 더 이상 업무를 하지 않게 되고 뭐 클로즈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동안 여러분들이 어떤 서류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모르면 정말 난감하잖아요. 심지어는 비자 연장용 학교라고 그래서요, 호주에 이렇게 있다 보면 계속 비자를 연장 하다 보면 그냥 학교 안 가고 비자만 연장하고 좀 더 일하다가 돈이나 좀 벌자 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뭐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뭐 그래도 그런 친구들 종종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종종은요, 자기가 어떤 학교에 무슨 과정에 등록한 것조차도 모르고 그냥 대행하는 데서, 대행하는 뭐 유학원이나 이런 곳에서 비자 연장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학비만 꼬박꼬박 뭐 갖다 주면 된다, 뭐 이렇게 되는 거는 정말 위험합니다. 정말. 네. 만약에 거기가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이 적어도 어느 학교에 무슨 코스에 등록됐고 지금 현재 비자 상태가 어떤지는 아셔야 여러분들이 다음에 호주를 또 오게 되더라도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만 할 게 아니라 기본적인 호주의 이민법의 흐름, 그리고 나의 비자 상태는 지금 어떻게 돼 가는지 같이 점검을 해 나가면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호토박이 조언. 막연한 희망보다는 전문가에 의한 철저한 냉철한 자기 판단이 먼저 선행되고 로드맵을 만드셔야 그 로드맵이 제대로 된 방향 설정이 되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호토박이가 늘 강조하잖아요. 호주 영주권 유학 성공 필수 3요소. 나이, 영어, 돈. 이 셋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결핍이 생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주권 유학 후 이민의 그 긴 터널을 통과하다가 보면 여기에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런 착각을 많이 하게 돼요. 왜? 자기가 설정한 그 로드맵으로 뭔가 이렇게 나아가기가 힘드니까 좀 쉬운 방법, 다른 방법들을 자꾸 기웃기웃거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판단의 오류를 범하는 그런 경우가 좀 있거든요. 네. 이상 나는 영주권이 될 거야. 흔히 하는 착각 10가지 같이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긴 터널을 달려가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